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생태계의 핵심 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달에 올디널스라고 하는 비트코인 기반의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BRC20이나 여러 가지 어떤 NFT들을 비트코인 블록에다가 인스크립션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을 좀 해냈었습니다. 2023년도 2월, 3월까지 굉장히 큰 관심을 받다가 이 관심이 시장에서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고 2023년도 10월 달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오디널스랑 BRC20 여러 가지 어떤 인스크립션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바이낸스 상장되고 어떻게 보면 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올디너스가 아니라 올디너스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개선한 이 룬 생태계가 시장에 큰 조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룬하고 오디너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전통성을 좀 계승하는 게 바로 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룬을 만드신 분께서 비트코인 코어 컨트리뷰터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성을 좀 계승받았고, 또 오디너스 자체는 이 비트코인의 UTXO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한 게 바로 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룬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공부한 윤수목님을 모셔서 룬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역사를 갖고 탄생했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룬이 무엇인지, 또 룬이 탄생된 배경과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목님. 반갑습니다. 수목입니다. 초대를 받아가지고 영광이네요. 아닙니다. 수목님하고는 2022년도, 3년도에 NFT 공부하면서 처음 인연을 좀 갖게 되었는데, 굉장히 NFT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룬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룬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못한 상태인데, 오늘 수목님 통해서 이 룬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 전개는 비트코인 오디널스나 BRC20 룬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먼저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디널스 그리고 룬에 관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관점으로 좀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혹은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가 처음에 비트코인에 백서를 썼을 때도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것을 사실은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상에서 최초의 희소성을 가진 어떤 물질로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었는데, 이 오늘 다루게 될 오디널스나 룬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이 기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오디널스의 탄생, 그리고 룬이라든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제2막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모습들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는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금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금이 장신구로도 쓰이고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금의 가치의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일부분을 설명할 텐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 금이라는 걸 접했을 때는 금반지 이런 걸로 처음에 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50년, 100년 뒤에 비트코인을 우리 후손들이 접했을 때는 그런 모습을 더 쉽게 접하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토시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사토시를 잘 아실 것 같은데, 1 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씨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토믹 네이티브 커런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토믹이라는 표현이 원자의 이런 의미잖아요.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원자라고 흔히들 쓰고 있는데, 1 사토시라는 것은 1억 개의 사토시가 모이면 1 비트코인이 되고, 그리고 1 사토시는 더 이상 쪼개지 않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토시라는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우측에 있는 케이시 로다무어가 이 오디널 시올이라는 걸 발표함으로써 오디널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디널 시오리는 뭐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 1억 개나 되는 사토시에 대해서 개별적인 정체성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추적, 전달 그리고 또 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 시작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로다무어가 2020년, 21년도에 이더리움 NFT 붐이 이런 거를 보면서 NFT를 비트코인 체인상에서는 구현할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시 로다무어는 원래 비트코인 코어 컨트리뷰터, 비트코인 개발자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애착이 당연히 깊고요. 근데 이더리움 상에서 NFT가 굉장히 번성하는 걸 보면서 남펀저블한 토큰을 만들 수는 없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토시들은 다 똑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토시나 우리 조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토시는 동일한데 이걸 다르게 구분할 수 없을까? 이것들의 순서를 붙이면 다른 게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사토시, 두 번째 사토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제시한 게 이 오디널 시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굴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도록 정한 거고요. 이것은 ORD라는 케이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오디널스라는 이론을 먼저 제시를 했고 오디널스라는 어떤 비트코인 상의 NFT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매력적인 거는 별도의 비트코인을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사이드 체인이라든지 외부의 토큰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체인 내에서 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매력적인 거죠. 제가 이제 2023년도 거의 1월달, 2월달 됐었을 때 이 오디널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오디널이라고 하는 이 영어 자체가 이제 서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순서를 이렇게 찍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의미를 완벽하게 기술로 좀 구현을 해놨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현한 사토시를 개별적으로 카운팅을 하고 요 사토시에다가 개별적으로 임의의 콘텐츠를 새길 수 있게 했거든요. 그걸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주로 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NFT가 탄생한 거죠. 요 화면은 이제 지난주 제가 오디널 에이지아 행사에서 로더모가 나온 모습인데 인기가 거의 이더리움 행사의 비탈릭 수준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전부 사진 찍으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이제 스타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는 케이시가 운영하는 그 ordinal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서처럼 본인이 직접 기술을 하신 디지털 아티팩트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더리움의 NF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NFT라는 것이 IPFS나 아이비브 같은 외부의 오프체인 컨텐츠를 가리키는 이런 NFT는 불완전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사실 이더리움 NFT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결성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뭐 탈중앙화된 데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컬렉션 중에서도 뭐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돼 있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이제 케이시는 그런 것들은 진정한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디널스가 갖고 있는 그 우월성, 기술적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NFT들은 대부분 이제 중앙화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고 그거를 링크를 통해서 이번 사람들이 NFT를 구매했을 때 그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더리움 생태계, 특히 NFT 내에서도 온체인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서버에서 갖고 오는 방식이 올바르지 않다, 영구적이지 않고 보존도 못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NFT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온체인 멍키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크립토펑크도 나중에는 온체인화 시켰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NFT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기술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좀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소수 있긴 있었어요. 말씀하신 크립토펑크, 온체인 몽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거의 99%는 아니거든요. 외부에 뭐 IPFS 정도 했으면은 개념이 있다 이런 거고 대부분은 이제 중앙화 서버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케이시가 지적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디널스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짧습니다. 22년도 12월 달에 첫 번째 인스크립션이 있었고 그리고 10K 인스크립션이 작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매직에 대한
토ken 여기에도 표시돼 있지 않지만은 뭐 엑스버스라는 걸출한 지갑이 나오면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오디널스가 처음으로 태어나고 구현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만들어진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은 첫 번째 인스크립션 됐던 이미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준다는 거죠. 뭐 귀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장난 같은 그림 넣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와중에 초기에 이 생태계에 참여했던 주로 이제 이쪽은 저 같은 디제인이라거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도모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오디널스 상에서 그러면은 펀저블 토큰을 만들 수는 없나? 이런 아이디어를 또 다시 한번 낸 거예요. 그래서 오디널스의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실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프로토콜을 BRC20라고 이제 본인이 명명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RC20라는 게 이더리움 체인상에서 일반적인 그 펀저블 토큰의 표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차용해갖고 원래 ERC는 뭐 ERC20도 있고 721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넘버링이 다 번호마다 다 있는데 BRC라는 건 없거든요. 없는 건데 이제 ERC20에 대응되는 거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BRC20라고 명명을 한 거죠. 어쨌든 이 BRC20라는 게 나오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해요. 이게 5월달 같은 경우는 이 피가 완전 폭등해 버리거든요. 이게 3월 달에 BRC20가 오디널스 기반으로 해서 펀저블 토큰이 나왔는데 5월 달 5월 8일이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날 중앙화 거래소 중에 한 군데 첫 번째 만들었던 ORDI 이 토큰이 상장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 관련된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외에도 BRC20의 다른 어떤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토큰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밈처럼 막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이게 너무 트랜잭션이 몰리다 보니까 그 수수료도 많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의 마비까지 초래하는 상황이 되니까 소위 말해 비트맥시들, 레이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눈 빨갛게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비트코인이 이러라고 존재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 이상한 해골바가지 같은 거 넣고 거기다가 그림 넣는 것까지도 그런가 했다 했는데 이상한 토큰 만들고 그 위에서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사고 팔고 이러면서 네트워크에 장애를 일으켜?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갖다 넣는다고 욕하기도 했고 맞아요. 인스크립션을 약간 낙서라고 약간 비유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에다 낙서를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의 좀 목소리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때 진짜 네트워크 마비돼가지고 막 출금 정지되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는 비트맥시들의 시선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반감기도 지난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여기 피 비중이 높아지면서 채굴자들 수익에 기여해주는 면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선이 지금은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거 말고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 그거 외에 또 다른 관점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리고 개발자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생태계가 좀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얘기가 좀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BRC20까지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K씨가 룬 프로토콜이라는 거 내가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 BRC20가 만든 펀저블 토큰 같은 거를 너 만든 거 보니까 좀 허접한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펀저블 토큰을 만들겠다. 그리고 BRC20 같은 경우는 그냥 오디널스 인프라 위에다가 만든 펀저블 토큰이라면 룬은 이제 그와는 또 별개로 내가 구현하겠다라고 작년에 선언을 했고 그 출시를 이번 반감기 바로 지난달 4월 20일이죠. 그날부터 직접 코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룬 프로토콜은 말 그대로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민팅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전송하고 요런 정도의 기능 정도만 있는 아주 단순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 BRC20보다는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호환성도 높은 거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BRC20도 있었고 그다음에 룬도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펑저블 토큰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니까. 네. 그러면은 BRC20보다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UTXO를 뭐 덜 잡아먹어서 효율적이라는 건가요? 트랜잭션을 덜 수행해도 되게 뭐 2번 해야 될 거 1번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호환성 면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저는 그거보다 정통성 면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KC가 좀 더 나은 걸 만들었다 하니 새롭게 내가 비트코인 상에 뭐 예를 들어 밈코인 같은 거 만들겠다고 하면 BRC20보다는 당연히 룬을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룬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내재된 하이프 사이클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룬 코인을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 코인들의 이름이 되게 길어요. 13글자에서 26글자로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13글자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긴데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4개월 단위로 12글자짜리 코인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또 4개월 지나면 11글자짜리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 나름대로 다음 반감 기간까지 4년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4개월 단위로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낼 유인을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름대로 내재된 하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4년도 8월 20일 즈음이 되면 이제 12글자짜리 코인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룬이 등장을 했고, 이 룬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 중에 피를 좀 많이 냈던 최상위 5개 중에 3건이 요번 반감기 때 이제 룬에 애칭을 하기 위해서 했던 트랜잭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한 건 하는데 거의 뭐 8억이죠. 그리고 뭐 6억 7천, 뭐 2억 9천씩을 수수료로 내고 이렇게 하는 엄청난 이 경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빠른 넘버를 자기가 얻고 싶어가지고 룸 프로토콜에서 이제 카운팅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제로는 이제 KC가 하겠다고 그거는 미리 선언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앞선 번호를 선점을 하게 되면 여기 커뮤니티에 이제 시사하는 바도 있고 정통성이 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얘도 동의하는 애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회자되는 거, 요런 것 때문에 이제 비용을 많이 좀 지불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슈였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 그리고 룬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요구되는 모든 것들은 비트코인 체인 안에 다 있다라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앞으로 확장성과 관련된 뭐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오디널스와 이 룬이 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가치가 그냥 이 체인 안에 다 있다.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쳐도 비트코인 자체가 뭔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좀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부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든 게, 예. 스택스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택스가 지금 뭐 시총이 뭐 몇십 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해킹도 당하고 이번에 업그레이드도 사실 지연되고, 사실 뭔가 어정쩡한 약간 행보를 좀 보였는데, 지금 얘기를 좀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외부에 대한 의존도 없이 순수 비트코인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러티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금을 귀금속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 비유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비트코인 체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가적인 어떤 사용성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오디널 시올이라는 게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강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룬 프로토콜 상에서 나온 여러 코인들 중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지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 커뮤니티에서 인정하고 있는 마켓밸류 기준으로 보면 여기 귀여운 강아지, 이거 DOG 코인인데, 요거 그리고 뭐 RC 그리고 펍스 이런 것들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시총 수준이 합산하면 한 1빌리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은 굉장히 작은 마켓입니다. 여기가 이제 앞서 그 조 선생님께서 물어도 보셨던 BRC20와 룬과의 차이점을 이제 정리해 놓은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제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BRC20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 이것은 오디널스 위에서 구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룬은 그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좀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뭐 데이스타 스토리지라든지 뭐 배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있지만은 중요한 건 바로 이 효율성이랑 이 호환성,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BRC20는 매 거래마다 2번씩 트랜잭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룬의 경우에는 한 번만 딱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호환성 측면에서도 BRC20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널스를 지원하는 지갑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물론 비트코인 지갑들이 요즘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만을 지원하는 지갑이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더 나은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성이라는 거는 너무 큰 거라서 이제 KC가 만들었다 하니, 물론 이제 BRC20를 만든 도모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아주 특별한 그게 아니면 관심을 크게 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되게 재밌는 게 이 전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외에 이제 탈중앙화 그 시장, 즉 우리가 웹3라고 부르는 시장에서는 사실 전통성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거든.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뭐 도전을 뭐 응원할게, 이런 사실 문화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시장 같아.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서울대야? 연세대야? 고려대야? 너 하버드 나왔어? 아이비리그야? 이거 아니면은 꺼져! 사실 이런 사실 문화가 있는 게 금융인데, 이 비트코인 문화 보면은 무슨 여의도 다시 간 것 같아. 너 어느 대학교 나왔니?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느낌이라서 좀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공간에 최초의 희소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의미, 그것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KC, 왜냐면 어쨌든 이 오디널 시얼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오디널 에이시아의 행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그냥 했던 거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였고, 이걸 내가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고, 여기서 빌드하는 것들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룸 프로토콜까지는 본인이 구현을 했겠지만 아마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본인이 직접 빌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었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비트코인 상의 NFT는 우리가 흔히 오디널스 혹은 인스크립션, 거의 뭐 동의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상에 나온 토큰이다라고 하면 BRC20, 이게 예전 스탠다드고 새로운 스탠다드가 룬이다라고 하면 이제 복습이 되는 겁니다. 예시로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딱 봐도 NFT 같잖아요. 예. 매직 에덴의 비트코인 퍼펫이라는 좀 인기 있는 콜렉션을 제가 하나를 캡처해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NFT이고요. 오디널스는. BRC20의 예시는 요거를 딱 보면은 뭔가 좀 생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토큰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이거가 우리가 아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중앙거래소에서 ORDI, 도모가 처음 만들었던 최초의 BRC20 토큰, 요게 거래되는 모습인데, 실제 상장되기 전에 P2P로 거래될 때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요게 UTXO 패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일종의 지폐 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달러 같은 거 보면 2달러, 20달러, 뭐 50달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쪼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묶음 단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9개 OD가 묶여있는 묶음, 100개짜리 OD가 묶여있는 묶음, 300개짜리가 묶여있는 묶음. 물론 이거를 또 별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쪼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요대로 올려갖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P2P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요 화면은 유니셋이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BRC20가 거래되는 모습은 요런 모습 아니면 요런 모습이다. 룬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도 요런 모습. 요거는 이제 매직 에덴에서 룬이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P2P로 요런 모습. 요건 제가 첫 번째 봤던 DOG 코인입니다. 요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요게 상장돼 갖고 지금 이미 거래가 되고 있어요. DOG 같은 경우는 시총이 제일 큰 종목이어가지고 이미 게이트.io에는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거래되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